요즘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깬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손발이 찌릿찌릿 저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진 적은요? 아유,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죄송하지만 당장 응급실에 실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 속 피가 찐득한 갯벌처럼 막혀가며 나 좀 살려달라고 지르는 몸의 마지막 비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으시다면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꽉 막힌 혈관 단번에 뻥 뚫어주는 자연의 처방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더 부어있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최근 들어 자꾸만 깜빡깜빡하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기분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혹시 임상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실려와서 선생님, 저는 어제까지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정말 멀쩡했다고요. 라고 울부짖을 때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미 수개월,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의 70%가 막힐 때까지, 즉 4차선 도로 중 3차선이 공사로 막혀버릴 때까지도 우리는 차가 조금 막힌다고만 생각하지 도로가 완전히 마비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피가 꿀처럼 끈적해지고 썩어가고 있다는 소름 돋는 증상들, 그리고 이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연의 처방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약을 먹기 전에 스스로 몸을 치유하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기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 혈관은 마치 추위에 몸을 웅크리는 사람처럼 급격하게 수축합니다. 통로가 좁아지니 혈압은 치솟고 그 좁은 길을 지나가야 하는 혈액은 점도가 높아져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맑은 물이 흘러야 할 파이프에 걸쭉한 조청이나 진흙탕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심장은 이 끈적한 피를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압력으로 펌프질을 시작합니다. 이때 혈관벽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마치 고압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낡은 벽면을 깎아내듯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틈으로 나쁜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끼어들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피떡, 즉 혈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혈전이 도미노처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생기면 그 주변으로 계속해서 찌꺼기가 달라붙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툭 하고 떨어져 나와 혈류를 타고 떠다닙니다. 이 피떡이 뇌로 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는 것이고, 심장 근육으로 가는 길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혈관의 70%가 막혀도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조금 숨이 찬 정도? 하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몸의 시스템은 단 몇 초 만에 붕괴합니다. 뇌세포는 단 5분만 산소 공급이 끊겨도 도미노가 쓰러지듯 수만 개씩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 피가 지금 끈적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기 전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신호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종입니다. 아침에는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에는 양말 자국이 깊게 남을 정도로 다리가 붓는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중력을 거슬러 피를 위로 올려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결국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조직에 고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유 없는 피로감과 멍한 기분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뇌로 가는 미세혈관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피가 끈적해져 산소 배달이 늦어지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활동을 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브레인 포그, 즉 안개 낀 듯한 멍함입니다. 세 번째는 손발 저림과 냉증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손끝과 발끝까지 피가 도달하지 못하면 감각이 둔해지거나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합니다. 특히 한쪽 팔이나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뇌동맥 경화의 전조 증상입니다. 네 번째는 피부의 변화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피부 세포의 재생 속도가 늦어집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피부색이 칙칙해지고 갑자기 멍이 잘 든다면 혈관 건강을 의심해야 합니다. 5번째는 가슴 답답함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다가 쉬면 괜찮아지나요? 이건 심장 근육이 나 지금 숨 막혀 죽겠어 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시야 흐림과 어지럼증입니다. 눈으로 가는 미세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늘어서 혈액점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가 돌아오는 증상을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겁이 나시나요? 내 몸도 혹시 하는 불안감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 몸은 놀라운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적한 피를 맑게 씻어내고 혈관을 다시 탄력 있게 만드는 자연의 클렌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장에 있는 약보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음식이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 속의 퀘세틴 성분은 혈관 벽에 붙은 기름때를 녹여내는 강력한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양파 껍질에 이 성분이 10배 이상 많으니 껍질을 버리지 말고 차로 끓여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퀘세틴은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생긴 피떡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추고 혈액의 유동성을 높여줍니다. 마치 좁은 도로를 넓혀주는 도로 확장공사 전문가와 같죠. 하루에 익힌 마늘 2-3알만 꾸준히 드셔도 혈관 탄력이 몰라보게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꽁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 속의 중성지방을 청소해줍니다. 끈적한 기름기 가득한 피를 맑은 물처럼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일주일에 2번만 생선을 챙겨 드셔도 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은 혈관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라이코펜은 가열했을 때 흡수율이 몇 배로 높아지니 토마토를 살짝 익혀서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5번째는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의 끈적한 성분인 알긴산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줍니다. 혈관 속의 진공청소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는 결국 끈적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걸쭉해진 피를 희석해주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 이것만 많이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예를 들어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이 마늘이나 양파즙을 너무 과하게 드시면 피가 너무 묽어져 지혈이 안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해조류의 칼륨 성분이 부담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약처럼 드시지 말고 일상의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마늘을 몇 알 넣거나 고기를 드실 때 항상 양파와 함께 드시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이 밀어주기도 하지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며 아래에 있는 피를 위로 뿜어 올려주는 힘으로 순환합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앉아만 계시지 말고 30분에 한 번씩은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십시오. 까치발 들기 운동만 1분씩 해도 여러분의 혈류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관은 70%가 막힐 때까지 침묵합니다. 하지만 부종, 피로, 저림 같은 미세한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양파, 마늘, 토마토 같은 혈관 청소기들을 식탁에 올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걷기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20대의 탄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의사인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반드시 응답합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혈관 건강에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혈관 관리 비법이 있거나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먹은 설탕이 혈관을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과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는 의학적 방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혈관을 맑게 청소했다면 이제는 더럽히지 않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건강의 지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맑고 깨끗하게 흐르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